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제가 지난 맥 스튜디오 언박싱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한국 공홈이 열리자마자 역시 주문했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높이 조절이 되는 옵션을 넣어서 구입을 했고요. 혹시 높이 조절이 되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고요, 구입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의 언박싱과 구성품, 그리고 간단하게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애플 제품 패키지가 모두 그렇듯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의 패키지도 박스 밖에 보이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의 이미지가 동일한 사이즈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겠고요. 이전까지 만들고 판매했던 5K 울트라 파인 디스플레이가 단종이 됐죠. 그래서 사실상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후속 모델로 애플의 디자인과 그리고 제작 기술이 들어가서 새롭게 신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품과 동일하게 박스 윗면에 간단한 실로 부착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는 이렇게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들어서 패키지는 모두 종이 재질로 친환경 소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 스튜디오 언박싱 때도 동일했지만 양옆으로 이렇게 손잡이처럼 잡을 수 있게끔, 그리고 화살표 표시로 좌우로 벌리게끔 되어 있고요. 이걸 열게 되면 이건 뭐 변신 로봇처럼 그냥 쫙 한 번에 열리네요. 오우, 굉장히 무거운데요. 그럼 먼저 간단하게 구성품 뭐 없겠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위쪽으로 패키지가 하나 더 있고요. 썬더볼트 케이블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요. 피복은 패브릭 우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재질로 되어 있죠. 이 케이블의 길이는 저 보면 50cm 길이로 돼 보이니까 1m 정도의 길이의 썬더볼트 케이블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각종 취급에 대한 리플렛이 있고요. 그리고 또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설명하는 간단 매뉴얼이 하나 들어 있고요. 늘 이런 제품에는 꼭 들어 있는 애플 스티커 2장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제품 다 그렇듯이 동일하게 전원 케이블이 감겨져 있는 부위가 보이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높이 조절 기구물이 있는 그 부분이 또 박스로 쌓여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뜯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좌우로 벌리게끔 되어 있겠죠. 이 기구물 보호하는 이 패키지 보세요. 굉장히 튼튼하고 몇 겹으로 이렇게 패키지의 강도를 만들어서 이 기구물을 보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세심한 패키지 항상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전원 케이블 쪽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펼치면 안에 케이블 220V 콘센트에 끼울 수 있는 플러그가 있고요. 이 전원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패브릭 재질로 안 되어 있습니다.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전원 케이블 다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고, 아마 아이맥 24인치인가도 이게 전원 케이블이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네요. 이런데 긁혀서 흠집 나지 말라고 테이핑도 되어 있습니다. 영롱합니다. 먼저 앞에 보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의 언박싱 영상이 카메라 세팅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화질이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먼저 도착한 맥 스튜디오와 함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서 세팅을 했습니다. 세팅하면서 보니까 일반 PC보다는 훨씬 더 컴팩트한 세팅이 좀 가능해서 좋았고요. 세팅을 하면서 보니까 뒤쪽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맥 스튜디오의 전원 케이블, 그리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의 전원 케이블, 그리고 본체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썬더볼트 케이블까지 해서 기본적인 세 가닥이 뒤에 노출이 되더라고요.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원선 하나만 딱 꽂으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아이맥 대비 좀 아쉬운 부분이 될 것도 같긴 합니다. 정면을 보면 사방으로 잡혀있는 이 베젤의 두께들이 다 동일한 두께로 되어 있고요. 베젤리스 모니터에 비하면 뭐 사실 좀 투박해 보이기도 하고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이 상단에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어서 디자인적인 밸런스를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일부 들긴 합니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2세대, 3세대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 카메라가 피놀 형태로 들어가든가 신형 맥북 프로에 있는 것처럼 노치 형태로 해도 굉장히 얇은 베젤의 형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이제 아이맥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맥보다는 베젤의 두께가 한 반 정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이맥을 들고 와서 한번 같이 놓고 비교해서 보도록 하죠.
예, 이렇게 아이맥을 갖다 놨는데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훨씬 작게 느껴지긴 합니다. 뭐 당연하긴 하죠. 심지어는 이제 이 하단 부위가 생략이 되고 베젤도 반으로 줄다 보니까 훨씬 더 작은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것 같고요. 아이맥이 배치상 약간 앞쪽에 나와 있는데 그 편차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보였을 때 거리에 따른 원근 크기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엄청나게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 이런 정도의 사이즈로 이해해서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화면으로 보니까 한 이만큼이 작은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이쪽으로 빼보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완벽하게 가려집니다. 굉장히 작네요. 예, 아이맥 27인치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 체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의 위쪽과 아래쪽에는 굉장히 작은 구멍이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맥 스튜디오를 공식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후면하고 하단에 동일하게 타공이 되어 있거든요. 구멍이 아주 숭숭숭 뚫려 있는데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을 통해서 열기를 빼앗아서 위쪽으로 이렇게 발산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에 우퍼가 4개가 있고요. 트위터가 1개, 1개에서 2개가 있는데요. 그런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음량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끔 하단 쪽에 구멍을 통해서 소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끔 기구적으로 구성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높이 조절 옵션을 넣어서 구입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내리게 되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리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최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도 맥과 같이 갔을 때는 이제 부딪힘이 없이 쓸 수 있는데, 물론 여기다가 이제 외장 하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놓으면 좀 조심하긴 해야겠죠. 하단으로 내렸을 땐 닿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상단으로는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모니터암을 쓰거나 하면 훨씬 더 많이 자유롭게 이동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높이 조절되는 일반 모니터를 구입해서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높은 위치까지 올릴 수 있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울기는 앞쪽으로는 얼마 기울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꽤 많은 기울기까지 기울어져서 앞에 숙이는 것과 뒤에 눕는 이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난다라고 하는 거, 측면으로 돌려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제가 세팅을 했는데요. 이 앞쪽은 기울기를 담당하는 힌지고요. 이 뒤쪽은 이제 높이를 담당하는 힌지가 됩니다. 기울기 먼저 보자면 앞으로 숙이는 기울기는 맥시멈이 이 정도예요. 티가 나나요, 요거? 많이 기울어지진 않는 것 같고요. 뒤쪽으로 눕히게 되면 예, 이 정도까지 눕혀집니다. 꽤 많이 누워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숙이는 것보다 뒤로 눕혀지는 게 훨씬 더 기울기가 더 급하게 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아래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면은 이제 이 정도까지 이쪽으로 올리게 되면 예,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대충 위아래 각도가 비슷하게 꺾이는 걸로 보이죠? 이게 이제 축이 여기 있다 보니까는 이 모니터의 움직임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내려가고 앞으로 나오면서 올라가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올리고 내릴 때 앞쪽으로 또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나왔다가 다시 안쪽으로 접혀서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가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이거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뒤쪽에 힌지가 있으니까. 예. 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의 높이 조절 옵션을 통해서 가동할 수 있는 범위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높이 조절 옵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만 원 돈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돈이면은 대기업에 꽤 준수한 모니터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옵션을 얻어 구입하기가 저도 굉장히 좀 망설이다가 구입을 했거든요.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의 화질은 뭐 전문적인 측정은 제가 장비가 없어서 불가능 하긴 하지만 색에 민감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쭉 세팅하면서 살펴봤을 때는 좀 색이 좀 풍부하고 부드럽다라고 할까요? 중간에 개조들이 충분히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뭐 이 표현이 좀 어렵긴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예,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맥 대비 훨씬 더 부드러운 색감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음질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음질과 맥 스튜디오도 스피커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음질을 한번 일단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플랫하고 아주 굉장히 단조로운 느낌의 소리로 들립니다. 굉장히 작은 본체를 또 가지고 있어서 대단히 좋은 사운드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럼 다음에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로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사운드는 뭐 아무래도 맥 스튜디오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음을 재생을 해주고요. 베이스나 중저음의 어떤 타격감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사운드로 느끼실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 프로 16인치와 비교해서 어떤 또 음질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들려드릴 건데요. 맥북 프로 16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리뷰어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운드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비교해서 들어보면 또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지 체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두 대를 놔봤고요. 사운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둘 다 들어봤는데 사실 저도 영상을 편집하면서 이제 그 차이를 느껴보긴 해야 될 텐데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 지금 상태에서는 두 개의 차이가 되게 극명하긴 해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저음의 그 타격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베이스가 강조된 음악 같은 거 들었을 때는 아주 현격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스피커의 크기라든가 사실 이것도 하나의 큰 울림통이라고 봤을 때는 울림통의 크기도 뭐 맥북 프로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음질의 퀄리티는 굉장히 풍부하고 좋습니다. 별도로 스피커를 구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굉장히 좋은 퀄리티 있는 소리를 들려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높이 조절 옵션이 들어간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의 언박싱과 안에 있는 구성품 같이 살펴봤고요. 제일 중요한 높이 조절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가동되는지 한번 체크해 봐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높이 조절 옵션을 넣어서 구입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이 화면의 퀄리티 꼭 체크를 해야 되고 부가적으로 이제 사운드의 퀄리티도 체크해 봐야 되는데 개인적인 편차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애플 스토어 같은 곳에 가셔서 직접 확인하고 구입을 결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양한 컨텐츠와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